2022년이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실 테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하시면서 낙담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야심차게 계획을 세울 때 열정이 막 넘치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켜내지 못하는데 자신을 보다 보면 네. 난 도대체 뭐야 이렇게 자책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2022년도 끝에 다다를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가문화연구소의 김현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봤는데 네.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2022년에 새해 계획 뭘로 정하셨어요? 저는 계획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매일매일 실천하는 일상계획, 또 이벤트처럼 있는 특별 계획이 있는데요. 일상계획은 거울 보기. 거울 보기. 네.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거울 보기로 정했고요. 또 행복에 대한 책들을 글을 모은 거죠. 이번에 책도 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공연도 저희 중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올해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보통 이제 계획을 하면 저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획이 있고. 두 분은 어떠세요? 또 저도 계획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저는 뭐 좀 체력 중요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기. 운동 열심히 하기. 네.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마무리를 올해 꼭 지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보통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왜 운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계획들도 워밍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힐링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노래에 긍정적인 말을 얹어서 함께 부르면 굉장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래하는 곳에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노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희망이 있네. 와. 네, 이렇게 아침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들어보니까 정말 활력이 충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행복한 계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계획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계획은 보통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은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로에는 이제 A 지점과 B 지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죠. B라는 도착지와 A라는 출발지를 연결하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목표를 정할 때 도착지와 또 현 목표 우리 출발지를 알아야만 경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계획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바로 이 두 지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도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디로 도착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중요한 것은 계획의 1단계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도착할 지점까지의 경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만든 첫 번째 단계 중요한 것은 현 위치를 파악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위치를 본다는 것은 어떤 공간이라든지 뭐 위치라기보다는 현재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엄마가 계속 아이에게 화를 내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왜 화를 내느냐? 그래서 엄마의 말씀이 보통 그러죠. 애가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자꾸만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애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은 못 알아듣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잘 설명할 줄은 모르는 엄마의 능력이 사실 문제였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있는 그들이 나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내가 잘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은 잘 알아듣고 설명하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할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뭐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는 그런 걸 목표로 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산책을 한다든지 또 명상을 한다든지 또 뭐 또 누가 좋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기록해보고 써가다 보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는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잘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나의 위치를 파악한 계획의 1단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도착점, 이걸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건 네.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목표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운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것, 변화된 모습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계획을 목표 지점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설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행복해지기 위한 계획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거나 바꾸는 방법보다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훈련하고 그것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목표 지점을 만들 때는 좋은 것을 찾아내고 발달시키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체중 줄이는 네. 것들. 네, 이럴 때 이제 금연하기 뭐 이런 금연하기. 그러니까 사실 몸무게 줄이기 뭐 이런 것들이 목표라기보다는 신체의 움직임을 늘리자. 이런 것도 중요한 목표로 만들 수 있겠고요. 또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뭐 금주, 뭐 흡연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배 안 피우기 이런 말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운동들, 활동 습관들을 만들어서 목표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말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되었거든요. 자꾸만 술 먹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표를 만들 때에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착지까지 가기 동안에 작은 목표들이 계속해서 성공해 나가면 도착지까지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와, 그럼 목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목표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팁을 좀 드린다고 볼 수 있으면 먼저 목표 자체가 좋은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나한테 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좀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들이 있어요. 글을 써본다. 네,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알 수 있죠.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것을 글로 써보다 보면 분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가 쓴 이 글들이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 벌기 이 목표를 세웠다 하면 그게 내 스스로가 아이고 이거 이루어지겠어 이런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끌어당기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스스로 나에게 확신할 수 있는 진실한 그런 목표들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글로 만들고 그다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면서도 또 운해를 쓰는 시각화. 어떤 이미지를 모습으로 그리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을 자극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이 글로 쓰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좌뇌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세우는 것이고 그 자체를 이제 시각화 뇌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정하시고 글과 이미지를 시각화한 다음에
먼저 나를 설득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졌으니까 네네. 2022년도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 지점과 B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수한 점들이 연결돼서 도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경로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경로를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수히 많은 행동들이 모여서 도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착하기 전까지의 목표들을 잘게 나누어서 매일매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작은 성취들이 모이고 모여서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들은 일상의 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도심 살다가 시골로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풀을 뽑는 일들인데요. 네네. 풀을 뽑는 일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뽑은 것만큼 기쁨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뻔하지 않나요? 뽑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깨끗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들도 내 계획이 성취됐을 때 보상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들이 쌓여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취들을 주고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적절한 보상들을 만들어줘서 매일 행동들을 잘 반복해서 도착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로 설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 도착지까지 갈 것인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정해서 이제 실천을 하면서 성공을 해 나가면 큰 성공도 바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습관을 들인다면 올 한 해 2022년도 진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좀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행복을 좀 더 배가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행복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 왜 좋은 습관들은 들이기가 어렵고 나쁜 습관들은 버리기가 참 어려울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명언이시네요. 사실 좋은 것들을 몇 번 반복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나쁜 것들을 몇 번 반복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또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한 번 먹었다고 몸이 바로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는 축적의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나쁜 습관에는 즉각적 보상들이 따라요. 기쁨이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행동하기 쉬운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계획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들인데 여기에는 각성, 깨달음과 그리고 반복의 힘이라는 두 가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그런 깊은 어떤 그런 의지와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할 수 힘들이 만들어졌을 때 필요하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애를 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 실천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 목표를 조금 더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수 있나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행복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덕담을 해주신다면 소장님 어떤 덕담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행복학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행복하면은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강도를 기대하지 마시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자주자주 오는 빈도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행복하고 그런 작은 성취들의 기쁨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 빈도들이 많이 모여서 강한 것들이 모여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나에게 착 달라붙게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노력의 시간? 전체 시간 3개월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뇌가 새롭게 그 배선을 만들어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이라고 하고요. 그런 반복 습관을 걸려서 한 달 정도면 잠깐 변화가 보이고 3개월쯤 지나면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일 각오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개월의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도 아주 좋은 때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요. 계속해서 이겨내고 또 목표를 도달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개월 네. 이렇게 정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그 끝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영기 소장님, 새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을 경우에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지정된 서점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충주시립도서관이 최근에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승인 문자가 오면은요. 네. 바로 이용 가능한 동네 서점에서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권까지 대출을 하고요. 이거를 갖다 줄 때는 어디로 갖다 주느냐? 네. 동네 서점에서 빌린 책은 도서관으로 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책 많이 읽기를 목표로 세우신 분들 올해 꼭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 책 독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또 활기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